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오늘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수사당국이 아시안에 대한 인종 징후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방수사부까지 인종 징후가 범죄 동기가 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이 범죄 동기라는 옥지 주장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무려 6명의 아시안계가 숨진 애틀란타 아시안 혐오 총격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셰리프 국장이 범죄 동기는 성중독인 용의자의 개인 성향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뒤늦게 셰리프국이 인종증오 혐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건 축소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이번엔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나서 범죄 동기는 인종증오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인종증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계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수사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안계 업소를 공격했고 숨진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안계라는 점부터 인종혐오 범죄라는 주장입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사건 당시 용의자가 아시안 혐오 발언을 외쳤다는 증언 등을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경찰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 하원의 법사위 소위원회는 아시안 혐오 총격 사건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아시안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모든 아시안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연방하원 법사위 소위원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아시안 혐오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I want to make clear that all Asian Americans who are understandably feeling hurt and afraid right now and wondering whether anyone else in America cares, that Congress sees you, we stand with you, and w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protect you.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hate, the bias, and the attacks that we've seen against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re unacceptable, and they must be stopped. 증인으로 출석한 할리우드 배우 데니엘 데이 킴은 불과 6개월 전에는 할리우드 내 아시안 차별 문제로 청문회에 참석했었다며 아시안을 무시하는 미국 내 분위기를 규탄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이 후대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남을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목소리를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re are several moments in a country's history that chart its course indelibly for the future. For Asian Americans, that moment is now. What happens right now and over the course of the coming months will send a message for generations to come as to whether we matter. 그레이스 맹 의원은 아시안들은 고통받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시안계 여성 6명에 맞춰 6명의 아시안계 여성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아시안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는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아시안 혐오 총격에 대해 LA 한인회는 내일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한인회와 연대하는 저항 시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한인 사회가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내일 아시안 혐오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폭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좀 스트롱하게 나와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같이 이제 서서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를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더 내일 항의 시위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계 커뮤니티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또 뉴욕과 시카고 등 전국의 한인회와 손잡고 항의 시위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한 스페이스에서 그 아시안 징후 범죄를 규탄하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컬 캐러밴인데요. 이곳 한인타운에서 점심시간에 퍼블릭도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또 준비되고 있고요. 혐오범죄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혐오 총격 사건 피해자 지원에 애틀란타 한인회와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아틀란타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그 희생당했던 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LA 한인회는 전국 한인회와 공동연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혐오범죄 특별전담반 구성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아시안 인종 혐오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워싱턴 DC와 뉴욕 등지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는 200여 명이 밤늦게까지 모여 아시안에 대한 폭력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아시안 생명도 소중하다는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항의 시위는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스타는 물론이고 백인 인기 배우와 흑인 팝스타들까지 인종 정오가 멈출 때까지 당장 일어나 행동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아시안 혐오 총격과 관련해 조기 개항을 전국 관공서에 지시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은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입니다. 한인 4명이 희생된 두 번째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애틀랜타시 경찰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사는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s slightly different. Hate crime. That's still on the table. Our investigation is looking at everything, so nothing is off the table for our investigation. 첫 번째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이 어제 성중독에 의한 범행이라고 발표한 이후 미 전역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일자 증오 범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관공서와 군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등 미 전역에서 시위가 잇따랐고 뉴욕시에선 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해 아시아 범죄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We that have been the targets of hate should not let our Asi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stand this alone. 아시아계 혐오 범죄 앞에 정치권과 각종 시민 사회가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아시안 증오 총격 용의자의 혐의가 단순한 살인과 폭력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은 인종 증오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성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용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의자가 평소 사용했던 SNS의 내용만으로도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02%나 추락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추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2% 급락해 13,116.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8% 하락해 3,915.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주식시장을 하락세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 초반 때 1.75%를 넘기면서 급등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한 때 2.5%를 넘겨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의 불안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개미 투자가의 인기주인 테슬라는 7% 급락했고 애플 주가는 3.4% 미끄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급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감소세를 나타냈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만 5천 건 증가한 모두 7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회복이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인 사회의 이민 역사가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되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실제 학교 교육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인종학 커리큘럼에 한인 이민사를 포함하는 학습 지도안이 조금 전 최종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커리큘럼 초안 작업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최종 승인된 겁니다. 채택됐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가까이 자기의 역사나 자기의 문화, 자기의 그 무엇을 뿌리를 학교에서 그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거든요. 한인 이민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재를 학년별로 구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한인 이민사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뜻을 모아서 우리 한인들의 그 이민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우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한인 이민사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와 세미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교재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 7개 각 분야에 대한 교사 연수라든지 세미나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한인 교육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미팅을 통해 학습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한인사회 이민사는 LA 폭동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그리고 김명옥 대령과 올림픽 영웅 세밀리 박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로 도입될 인종학 교과 과정에 미주 한인 이민사가 포함된 것은 당위성을 증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학청은 혈전 생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조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현상과 관계가 없다는 분명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that the vaccine is not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overall risk of thromboembolic events or blood clots.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매우 드물고 특정한 혈전 사례에서 백신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2천만 명 가운데 25건의 희귀한 혈전 사례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극히 작더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분석과 관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RAC will continue to gather more information on these conditions, including additional studies, and PRAC will keep them under very close monitoring. 유럽 당국의 발표에 따라 접종을 중단했던 나라 가운데 독일과 스페인은 접종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이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의미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성은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We are clear-eyed about Beijing's consistent failure to uphold its commitments.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반민주주의에 함께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오늘 알래스카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앞서 중국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는 대중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북미 대화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한미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SBS 취재진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한 중국 견제협의체 쿼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Korea on its own strategy for the South, and I'm sure we'll find ways to cooperate and do things with the Quad as well.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중 고위급 회담 참석을 위해 어제 저녁 알래스카로 출국했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네, 내일 낮 12시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란다 부근 새누리교회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시안 혐오 총격 사건에 대한 항의 집회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도 종합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코로나 백신 무료 교육 웨비나가 개최됩니다. 남가주 간호사협회와 한인의사협회, 필리핀 간호사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코비드 백신에 대한 무료 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강사는 저스틴 림 내과 노인과 전문의와 엔젤라 전 가정의학 간호 박사 등이 참여합니다. 얼바인 경관들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바디캠을 착용하게 됩니다. 얼바인 시의회는 엑손사로부터 300여 개의 카메라를 구입해 경관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현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포 카운티 의회가 도로 위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3피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를 지나치는 차량은 거리를 최소 3피트 이상 확보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카운티장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이 시행되면 뉴욕주 최초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스템에 속한 3개 대학이 모두 올 가을 학기부터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팀 킬린 총괄총장은 얼바난 샴페인, 시카고, 스프링필드 등 3개 대학 모두 올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킬 계획이며 대형 강의 경우에만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를 오가는 크루즈 운항이 오늘 6월 말까지 중단됩니다. 프린세스 크루즈 측은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노선의 에메랄드 프린세스와 마제스틱 프린세스 운항을 6월 27일까지 일단 중단한다며 취소된 예약은 내년 똑같은 시즌으로 그대로 이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미국과는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 한동안 대미 외교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이메일과 전화 통보문으로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가능하려면 미국이 태도를 바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변화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국에게 북한이 무엇을 할지 잘 생각해보라고 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군사적인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거론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은 국무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오산 미군기지 홈페이지에 U2 정찰기의 작전 사진 10여 장을 공개했습니다. U2기는 휴전선에서 150km 떨어진 북한 표적까지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로 작전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 압박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 대화보다는 북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하지만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새로운 북미 협상을 위한 초반 기싸움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을 미국에 인도한 조치에 대한 반발입니다.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국민을 불법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미국에 넘겼다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인물은 문철명 씨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문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했다며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 씨의 인도를 승인했고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문 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 국민이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적대 시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낸 반복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거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일단은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 등록에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유선 전화냐 무선 전화냐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층 응답이 많을 걸로 추정되는 유선 전화를 포함하자는 오 후보 측과 무선 전화만 하자는 안 후보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두 후보는 일단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로 각각 등록합니다. 아마 본인의 결단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어제 공개 활동이 없었던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 등록 따로인 개문발차 상태에서 양측 협상은 이르면 오늘 재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여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를 돌며 맞춤형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무료 메디컬 특구를 지정을 하고 몽고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몽고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턴키 베이스로 투자해주길 바라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게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준 점을 사과한다며 박 후보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후보 단일화의 비관적인 전망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의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날린 오늘 김종인표 독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안 후보가 부인과 동명이인인 김 위원장 부인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안 후보 부인을 여자 상황죄라고 비꼬자 안 후보가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거 아니냐고 맞받은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안 후보의 개방형 경선 플랫폼 제안을 몰상식한 이야기라고 퇴짜 놓기도 했고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 없는 안 후보도 안 후보대로 오 후보 뒤에 상황이 있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왔습니다. 이런 안 후보의 오늘은 김 위원장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며 비판해온 국민의힘 원로들까지 비난에 합세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실제로 김 위원장과 안 후보는 과거에도 악연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낡은 리더가 권력을 잡으면 회유, 협박, 그리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선 협상 파트너인 안 후보를 김 위원장이 박하게 대하는 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인권이라는 근본 원칙, 바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별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징후의 시작은 편견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징후, 일어나 저항해야 합니다. 평등한 인권의 메시지를 알려야 합니다. 한인 사회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회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차별과 징후를 단호히 거부하는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